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부 까다로운 문항이 섞여 있었지만 최상위권에서 변별력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유화 기자입니다. 52만 2천여 명이 응시한 2025학년도 수능 시험이 전국 1,282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결시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10%대로 51만여 명이 시험장에서 긴 하루를 소화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교육 범위 안에서 문제를 출제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6월, 9월 또 작년 분수 또 올해 수능 원서 접수 이 네 가지 데이터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기존의 시험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하였습니다. 수험생과 입시학원 등에서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전반적으로 쉬웠고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9월 때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애초에 포기하게 만드는 킬러 문항은 올해도 없었다는 진단. 그러나 미적분 문제 등에서 까다로운 문항을 일부 넣었는데 의대생 증원으로 N수 응시자가 21년 만에 가장 많이 몰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과대학 지원자들을 염두에 두고 자연계들이 흔히 선택하는 미적분에 대해서 변별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까다로운 문항이 곳곳에 포함됐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은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8일까지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다음 달 6일 성적표를 배부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발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첫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출장에 동행하고 수차례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이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에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적이 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흥적 공방이 오가는 TV토론 발언은 어떤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번 사건 판결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혼자 답변하는 대담에서 예측 가능한 질문에 수차례 같은 답변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극 알리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대표는 주관적 인식과 기억을 말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의 거짓 여부입니다.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 주장하고 이 대표는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성남시를 압박한 건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앞선 선거법 관련 사건처럼 즉흥적인 발언이었는지 여부, 고의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4년 만에 결론이 나오면서 윤 전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는데요. 정 의원은 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즉시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4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7개의 혐의 중에 3개의 혐의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개인 명의 또는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정대연 자금 7,900여만 원을 횡령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 조의금 명목이었던 1억 2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약 6,5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횡령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횡령액을 대거 인정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모금한 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윤 전 의원은 대법원 결정 이후에도 입장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이 바라는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공모했을 뿐이라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역시 여가부 국고보조금은 곧바로 반납하겠다면서도 그동안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최종심이 길어지면서 윤 전 의원의 임기는 지난 5월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1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소속사와 갈등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또 한일을 무시하라고 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건데요. 어도어는 지혜롭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보낸 내용 증명 일부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속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우선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 판을 짜면 될 일이라고 한 데 대해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 해결과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이 요구안에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민 대표와 함께 보여줄 음악과 무대,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들로 꿈에 부풀어 있던 뉴진스가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위반 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도 담았습니다. 어도어 측은 내용 증명을 수령해 검토 중이고 구체적인 요청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뉴진스 전속 계약을 둔 분쟁이 예고된 가운데 민 전 대표의 복귀를 반대했던 어도어가 입장을 바꿀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멤버들은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린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